안녕하세요. 부동산 상담 엑스퍼트 리얼티 문입니다. 오늘은 민간 임대 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청약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주택의 종류가 민간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분할 경우에 설명을 드리면 첫째,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법 제5호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가 되겠고요. 두 번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이 적용되는 주택이 되겠고, 관계법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업무를 목적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이 되겠는데요. 특이한 점이 아파트 청약 시에는 오피스텔 소유는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즉,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업무용 오피스텔이든 불문하고 주택 청약 시, 아파트 청약 시에는 오피스텔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 관계법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4호 나목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즉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관계법규는 주택법 제2조 제20호,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청약 특징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주택 청약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청약 시에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서 청약금을 예치 또는 출금하여 청약하게 됩니다. 또한 아파트에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및 청약 자격 등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사업 주체, 즉 건설사 등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접수 및 입주자 선정 대행 의뢰를 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과거 청약홈, 즉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홈 사이트가 되겠죠.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 접수에 있는 청약홈에서 청약 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약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청약 신청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각각 1, 2, 3으로 주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별도의 청약 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인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 공급의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구분, 이용 대상, 이용 시간, 이용 방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용 대상은 공동인증서, 가로 열고 은행보험용 또는 범용, 가로 닫고를 보유한 개인 고객이 되겠고요. 이용 시간은 청약 신청 당일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용 방법은 민간임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인 경우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청약홈에서 홈페이지, 청약 신청, 민간임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다음 청약 신청 내역조회 취소를 보면 되겠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홈페이지, 청약 신청,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약 신청 내역조회, 청약 취소의 순서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견본주택과 은행 지점에서 청약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은행 지점에서는 청약이 불가하게 됩니다. 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 접수 대행은행의 지점에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견본주택 및 은행 지점에서 청약하는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확인 지참하셔야 하는데요.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서류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청약 신청자 그리고 구비서류 구분해서 첫째, 청약 신청자가 본인 신청일 경우는 구비서류가 공급신청서 이것은 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다음 본인 도장 본인의 경우는 사명이 가능합니다. 실명 확인증표 이것은 주민등록증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그다음에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국내 거소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다음 청약 신청금
청약신청금을 환불받을 통장 4번, 일부, 이 경우 청약신청이 명의여야 됩니다. 두 번째, 청약신청자가 제3자일 경우, 3자가 대리신청할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 괄호 열고 직계존속, 비속을 포함, 괄호 닫고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 사항 외에 아까 본인 신청 때 필요한 서류, 구비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청약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동, 다만 외국인은 본국 관공서의 증명, 괄호 열고 서명인증서, 괄호 닫고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가 필요하고 청약자의 인감도장, 괄호 열고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위임 시에는 제출이 생략 가능합니다. 괄호 닫고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다음 대리인의 신분증, 괄호 열고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한편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은 생략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청약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인데요. 법인인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 괄호 열고 직계존속 비속 포함, 괄호 닫고 즉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먼저 공급신청서, 은행 창구에 비치되어 있고요. 다음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 증명서 1통, 괄호 열고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 제출, 괄호 닫고 다음 사업자 등록증 4번, 청약신청금,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4번, 일부, 괄호 열고 청약신청 법인 명의 해야 됩니다. 괄호 닫고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괄호 열고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야 합니다. 괄호 닫고 한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법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다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입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통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고요. 다음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 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 통장 없이 청약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 즉 입주자 관리 제도가 없습니다. 다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 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 통장 없이 청약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 관리 제도가 없습니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오피스텔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첨자, 입주자 관리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당첨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표에 나와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첫째, 주택의 유형, 당첨자 선정 방식, 당첨자 발표 시간으로 구분하고 주택 유형 세 가지, 민간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유형을 구분한 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인 경우 당첨자 선정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은 해당 주택의 모집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 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전산 추첨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 공급이고요. 민간임대주택의 특별 공급이 있는데 이 경우는 선정 방식이 다시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하여서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는 1순위, 2순위는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10% 이하일 경우, 3순위는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택 유형에 따라 임차인 자격을 갖춘 자 중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우선 공급은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모두 적용됩니다. 두 번째, 주택 유형이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모집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 조건에 따라 역시 무작위로 전산 추첨을 하게 되고,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모집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 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전산 추첨을 역시 하는데, 다만 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 괄호 열고 과열 지역, 괄호 닫고, 즉 조정대상 지역은 청약과열지역이라고 하는 명칭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즉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지역의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분양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 시간은 당첨자 발표일 오후 4시가 되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별로 1인당 1건만 청약할 수 있으며 2건 이상 중복 청약 시는 청약 신청 내용 모두를 무효 처리하게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은 청약 조건에 따라 동일이니 복수의 주택에 당첨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별도의 당첨자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용어 설명을 좀 하겠는데요. 조정대상 지역, 과열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괄호 열고 과열지역, 괄호 닫고는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마찬가지로 토기과열지구와 함께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분양 적용을 하고요. 조정대상 지역, 즉 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분양분의 20% 범위에서 그 건축물 건설 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합니다. 다음, 그러면 오피스텔 거주자의 그 우선 분양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면 적용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즉 청약과열지역에서 적용되는데 이 우선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 자격은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분양의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지역의 거주자여야 됩니다. 거주자. 단, 해당 오피스텔에 1명당 1실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오피스텔에 한 명이 2실 이상을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신청할 경우, 즉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는 1인당 1실만 신청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 내역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의 모든 청약 신청 내역이 무효 처리됩니다. 즉 동일한 오피스텔에 한 명이 2실 이상을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신청할 경우에 해당 주택의 모든 청약 신청 내역이 무효 처리가 된다. 예시를 들면 1인당 각 군, 괄호 열고 타입별, 괄호 닫고 1인당 각 군 1실 청약 가능한 오피스텔인 경우 괄호 열고 총 3개 군으로 각 군별 1실씩 최대 3실 청약이 가능합니다. 괄호 닫고 첫 번째 청약 유효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2군의 1실 청약,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을 한 경우, 그 다음에 1군과 3군에는 각 1실 청약한 경우, 이 경우 1군과 3군에는 총 각 1실씩 2실을 신청하였는데 이 경우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하는 것은 2군의 1실을 청약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는 모두 다 청약이 유효합니다. 다음 청약 무효인 경우, 괄호 열고 거주자 우선 분양 2실 이상 신청한 경우, 괄호 닫고 예를 들면 1군 및 2군에 각 1실씩 청약을 하였는데 즉 총 2실을 신청한 것인데 각각 거주자 우선 분양을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3군의 1실 청약, 이 경우는 거주자 우선 분양이 아니고 일반 청약을 할 경우에 이 경우는 청약이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주자 우선 분양은 1인당 1실만 청약이 가능한 것이었는데 이 나의 경우에는 1군과 2군의 각 1실씩 거주자 우선 분양을 즉 결국 2개 신청하였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상기 예시는 사업 주체의 청약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거주자 우선 분양 비율, 괄호 열고 아래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정함, 괄호 닫고 분양 물량이 100실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 물량의 10%에서 20% 이하를 비율로 정하고 분양 물량이 100실 미만인 경우에는 분양 물량의 10% 이하를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분양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거주자 우선 분양 소수점 발생 시에는 절차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절차를 하여 물량을 결정하되 최소 1개실은 공급을 해야 합니다. 다음, 당첨자 선정 방식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분양 비율의 물량을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먼저 선정을 하게 되는데 초점으로 하게 됩니다. 위에 가에서 자녀 분양 물량이 있으면 자녀 분양 물량은 가에서 낙첨된 청약자와 거주자 우선 분양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시 초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 분양 지역 거주자가 아닌 자가 거주자 우선 분양을 청약하여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당첨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계약 불가합니다. 관련 법령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예2에 나와 있고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이 되겠습니다.